여러분, 종부세 폭탄 이제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가시화. 무슨 말이냐? 세금 올라간 게 아직까지 제대로 내지 못했었는데 이제 세금 제대로 내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12월까지는 내야 되니까요. 종부세 고지서는 다 받았을 거고요. 문제는요, 2020년 종부세 증가율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서울 증가율만 볼까요? 서울 증가율. 서울 증가율을 보면 여러분, 와우, 이거 한번 보세요. 42.9% 늘어났습니다. 42.9%. 이게 세수가 이만큼 늘어난 거니까 뭐 개별 개인으로 42.9%가 다 늘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이게 주택 수에 따라 다르고요. 예. 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수에다가 지역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꼭 뭐 다 42%는 늘어났지 않겠지만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제 2020년에 거둔 종부세 보니까요. 6,600 죄송합니다. 예. 6,695억은 늘어났네요. 그래서 2조대입니다. 2조대. 예. 2조 2,313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2조 2,313억 원이. 야,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예. 이게 2015년부터 보면요. 2015년부터 보면 계속 오릅니다. 2016년에 조금 줄었다가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거의 폭등입니다. 폭등. 폭등이에요. 서울 지역의 종부세수가 보면. 결국은 이 종부세수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결국 늘어났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야말로 세금 폭탄을 맞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세금 폭탄을 맞았다. 여러분 종부세 전체 액수가 그러니까 서울 말고 전체에서 받는 액수가 3조 6,006억 원 정도 됩니다. 3조 6,006억 원. 그런데 서울 지역의 종부세 수가 2조 2,313억 원이라고 이야기하면 61.97%예요. 61.97%. 역대 최고치가 2015년이었거든요. 61.99%였습니다. 그때와 거의 맞먹습니다. 거의 맞먹어요. 그야말로 지금 종부세 때문에 죽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2020년 기준이잖아요. 2020년. 2021년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21년 들어오면. 올해 들어오면 종부세는 여러분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예. 작년에 2조요? 아니에요. 올해는 작년에 늘어난 것보다가 또 한 3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되는 거예요. 짐작, 예측이 되는 겁니다. 왜냐고요? 보세요. 일단 종부세에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요. 공시가격 엄청 올라갔습니다. 올해 19.08% 올라갔어요. 정부가 올렸어요. 완전히 이거는 세금으로 때려잡겠다 이런 생각 아니고는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올라갈 수가. 이게 국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도 국민이거든요. 집 한 채 갖고 있다고도 국민이에요. 국민이면 국민을 위한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데 세금을 낮춰주는 거잖아요. 세금을 이렇게 때린다. 여러분 로마도 세금 때문에 망했다는 거 아시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세금이 엄청 올라간다는 거예요.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세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세율은 또 안 올라갑니까? 세율은? 지금 개정된 세율을 보면 지금 3주택 이상자에게는요 1.2%예요. 1.2%. 3억 이하 집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2주택 이하는 3억 이하 집이 있을 경우 1.6%입니다. 만약에 큰 집을 갖고 있다. 그럼 6%까지 세율까지
그야말로 2배 이상 폭등했어요. 2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세율도 올라갔지만 여러분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올라갑니다. 2021년에는 95%예요. 작년에 90%입니다. 이게 공시가격이 100이면 세금을 매기는 수준을 말입니다. 공시가격 100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에 실제 매기는 95%, 올해는 95%에다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내년에는 100%에 매기는 거고요. 그럼 이것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100%에 매기면 또 그만큼 세금이 많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보세요. 예. 세금을 매기는 기준도 올라가죠. 세율도 올라가죠. 게다가 공시가격 내년에 또 올릴 거잖아요. 그러면 공시가격이 올라가서 올라가, 세율이 올라가서 올라가, 여기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올라가서 올라가. 그야말로 폭탄이죠. 이거는 배의 배라는 뜻이에요. 계속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자영업자들 혹은 집을 가진 사람들 난리도 아니잖아요. 이게 1주택자라고 해서 세금의 예외는 없습니다.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재산세는 무조건 올라가거든요. 재산세는. 이 재산세 올라가잖아요. 예, 재산세도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세금은 문재인 정부 안 올린다고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엄청 올라가요. 그래서 내년에 예상하는 세금도 종합부동산세 보세요. 29.6%가 올라갑니다. 올해는 5조대가 거치고요. 내년에는 6조 6천억 원이 거치겠다. 부자들 그냥 때려잡겠다. 아니 부자들 때려잡겠다가 아니라 집 한 채라도 있으면 때려잡겠다는 생각이에요. 고가주택 한 채라도 있으면 때려잡겠다. 그러니까 29.6%가 올라가죠. 여러분 29.6%가 올라가면 이건 국가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가는요 국민들에게 세금을 최소한으로 부과해서 그만큼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국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29.6%가 늘어나는 게 이게 국가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종부세 폭탄이라고 했는데 그 앞에다가 못 살겠다라고 달아난 이유가 그 이유예요. 올려도 너무 많이 올리잖아요. 올려도 너무 많이 올리잖아요. 아니 적당히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가는 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리고 세금이 들어오고 나라가 좋은 정책을 써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서민과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준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자 걸 뺏어서 아니 부자 게 아니라 집이 조금 한 채 있는데 고가주택이면 그 사람들 걸 뺏어서 나눠준다고 하니까 이거는요 결국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감정을. 못 사는 사람대로 감정이 생기는 거고요. 잘 사는 사람대로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갈라치기. 엄청난 갈라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에는요 최악으로 옵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역적인 갈등도 있죠. 예. 게다가 계층적인 갈등도 있습니다. 계층적인 이념적인 갈등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갈등도 있습니다. 갈등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또 갈라치기를 이렇게 해버리니까 대한민국이 점점 살기 어려운 나라가 돼가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참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면서 세금으로 못 살게 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참 안타까워요.